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금요일 오전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아이가 친구 만나러 나가가지고 오늘은 이 방에서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닌가요? 제가 기회를 잘 잡아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겠구나 해서 금요일이에요. 사실 저는 화요일날 보통 영상을 찍잖아요. 지난주 영상은 스페셜 에피소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찍어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날씨가 캘리포니아 놀던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서 오늘 날씨를 제가 지난번에도 날씨 얘기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최저 기온이 51도 그러니까 화씨로 51도, 섭씨로는 10.5도 그 다음에 최고 기온이 78도 25.5도로 너무 파랗고 아침에는 근데 좀 흐릿합니다. 흐릿하다가 한 10시, 11시쯤 되면 그때부터 해가 나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꽤 좋습니다. 그런 날씨예요. 이제 한국도 아직은 덥지만 그래도 한풀 쫙 꺾일 때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도 더운 날은 한 번씩 있겠지만 약간 뜨게 하기 힘든 날씨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기대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함뜨 얘기 먼저 하도록 하고요. 또 한 주를 걸렀으니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8월달 함뜨는 언오피셜 함뜨죠.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무조건 언오피셜로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함뜨다 막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언오피셜 함뜨는 면사 아니면 리넨, 여름 파이버가 50% 이상 들어간 어떤 것을 뜨시면 되는 게 8월의 언오피셜 함뜨입니다. 8월이 지나면 사실 여름 뜨개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8월이 지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괜찮고 막바지에 이렇게 피치를 올려서 지나가는 여름이 아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재들을 사용해서 뜨개를 하는 걸 8월로 끝내고 이제 9월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걸 또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9월 언오피셜 함뜨는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면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10월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10월달까지는 11월달까지 생각을 해놨긴 했습니다. 근데 10월달 함뜨는 되게 평범한 함뜨일 거라서 미리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9월은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9월에 언오피셜 함뜨는 팬톤 니럴롱이에요. 그래서 2024년 팬톤 사실은 좀 연초에 했었어야 맞는데 다른 걸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부터는 그 해의 컬러로 옷을 하나씩 만들겠다는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결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해야겠다는 다짐 같은 비슷한 것을 했었습니다. 초에 1월달에 팬톤 컬러가 나왔을 때. 그래서 다들 올해는 팬톤 컬러 좀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그 와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오렌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의 팬톤 컬러는 약간 오렌지인데 약간 그레이 포함된 오렌지, 쨍쨍한 오렌지 색깔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찾으면 사진을 첨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는 약간 비스무리한 색깔이 있어서 그 색깔로 옷을 뜨면 되겠다. 작년 램타운 페스티벌에서 도대체 나한테 없는 옷 컬러는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실을 발견을 했는데
내추럴 다이였고요. 뭘 사용해서 뜰 거냐면 이 색입니다. 이것도 오렌지긴 오렌지죠. 오렌지인데 그레이가 좀 많이 섞인 오렌지예요. 쨍한 오렌지는 아니고 이거는 안 보이네요. 이거는 Forbidden Tea Dyeworks라는 생긴 Forbidden Tea Dyeworks. 그래서 탈기입니다. 탈기 핑거링 100% 탈기고요. 2플라이고 결국은 맨도울이라고 저희 로컬 얀이거든요. 이거는 로컬 맨도시노울이라고 해서 그 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실, 탈기 실이고 레더라는 걸로 다이를 한, 이게 몰던트가 다르면 매더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색깔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5개를 샀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300이 안 되는구나. 290이 안 되라서 핑거링이라고 되어 있지만 3.5아운스가 아니라 2.5아운스라서 더 그램 수가, 무게가 좀 덜 나가니까 그래서 핑거링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스와치를 4번 바늘하고 5번 바늘로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커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1500이 조금 안 되는 양이 있어서 이걸 다 사용해서 스웨터를 하나 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9월 팬톤 캘에 같이 하고 싶으시면 집에 스태시가 있으시면은 뭐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데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실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라고 제가 9월 거는 미리 말씀드려요. 아직 한참 남았지만 저는 항상 그 리드 얼롱도 함께 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시던 안 하시던 제가 나름대로 주제를 정하던 책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8월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을 이번에는 저희 이제 여름 독서로 저희 독서 모임에서 1년에 딱 한 번 같은 책을 읽고 하는 그런 모임이 그런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작년부터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독서 모임은 항상 다른 책을 읽고 와서 그냥 각자 읽고 싶은 책 읽고 와서 그 책을 소개하는 그런 모임인데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쯤은 같은 책을 읽는 게 어떨까요? 해서 작년 여름에는 커스모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떤 거 할까 서로 이렇게 좀 잘 나도 읽고 싶었어 하는 그런 책을 고르다 보니 밀란 쿤데라의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고르게 됐고요. 이 책을 저도 되게 궁금해서 읽고 싶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나는 모른다. 그래서 책을 아무튼 선택을 해서 8월에 지금 읽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것은 소설일까? 그러니까 소설이라고는 하는데 뭐랄까 처음에는 소설처럼 시작하지 않아서 이게 철학서인가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이제 니체의 말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니체의 사상이 많이 반영된 아무래도 독일 소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영원회귀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을 해서 이제 약간 멘붕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약간 불교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나요 뭐 이런 의미하고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뭐 이런 의미로만은 영 다른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라는 영원회귀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 듯 모를 듯 사실 그래요. 책은 되게 금방금방 읽힙니다. 책 보시면 한 챕터가 뭐 2-3페이지, 짧은 거는 긴 거는 뭐 한 4-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보시는 것처럼 여백이 되게 많아서 제가 데이빗 카퍼필드를 읽고 나서 이 책을 읽으니까 그냥 책을 뭐 이렇게 썼나 뭐 이렇게 페이지 수만 많지
이러네 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챕터가 짧다 보니까 금방금방 내가 뭔가 이렇게 컴플리시한 뭔가 성취감 같은 것도 들고 되게 좋았고, 지금 좀 더러워서 이 정도 읽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마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거는 저희 남편이 한국에서 저희 남편 집, 저희 시댁에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거를 들고 왔는데 누가 읽으셨던지 아무튼 조금 지저분한 상태로 왔습니다. 민음사 책이고요. 민음사는 세계 단편이 아니라 세계 문학 전집을 시리즈로 내고 있는 출판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민음사에 다 있다. 세계 문학을 찾는다면. 그래서 정말 너무나 제가 6월, 7월에 좀 내용이 하드코어한 건 아닌데,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읽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글로 이런 책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마음이 확 놓이면서, 와, 이거는 그냥 술술 넘어가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막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읽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은 9월, 10월, 11월, 12월은 무슨 책을 할지 아직 모르겠고요. 일단은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약간 뜻핵이에요 하고 이렇게 어떤 책, 제가 시작했다는 그 책의 중간 부분을 한 부분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은 니링 수트라라는 책인데, 말처럼 니링이 포함된 약간 명상에 관련된 어떤 약간 철학적인 느낌의 책이었는데, 저하고는 이게 좀 잘 맞아떨어졌어요. 되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고,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영혼의 세계를 탐닉을 하고 또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12 스텝 그런 얘기도 하고, 이분이 약간 그걸 뭐라고 하죠? 약물 중독이었다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재활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런 쪽으로 약간 심취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뭔지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그냥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티처의 무슨 티칭 같은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영어도 아니고 약간 인디안 그런 텀도 있고, 얘기도 이름도 그렇고 아니면 부디스트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선생님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분들의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읽기는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책은 가볍게 하루에 한 챕터씩 읽다 보니까 그게 한 13, 16 아무튼 그 정도 짧은 책이라서 그냥 하루에 한 챕터씩 읽는다 해서 지금 다 읽었고요. 제가 이제 뜨개를 하면서 읽을 책이 없을까 하다가, 저 요즘에는 오디오북도 약간 과부하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다 이렇게 좀 그냥 눈으로 보는 책 전자책도 좋고 하다가, 제가 예전에 전자책 위시리스트에 이 책을 넣어놨더라고요. 제목이 식사에 대한 생각. 이게 The Way We Eat Now 라는 책인데, 예전에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세이브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기서 한글로 된 이북을 사려면 보통 구글 플레이에 가서 이제 사게 되는데, 거기에 위시리스트를 넣어놔서 그걸 한번 볼까? 근데 이제 거기는
너무나 제너러스하게도 이렇게 샘플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게 한 50페이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책이 좀 길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샘플 부분 앞에서부터 이제 그 부분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 읽을 것 같고 여러분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책을 다 읽고 추천을 드리는 게 맞지만 앞부분부터 좋았다. 앞부분이 좋으면 계속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에 대한 생각, The way we eat now. 이게 제가 작가 이름을 써놓지는 않았는데 무슨 Will something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뜨개 이야기, 이 채널은 뜨개와 뜨개에 관련된 이야기들 하는 방송입니다. 자, F4가 없나요? 하나 있네요. 하나 어제 하나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베이비 리퍼 블랭킷이라는 그런 블랭킷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원형으로 뜨는 코바늘 원형 블랭킷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샘플 삼아서 제가 디시클로스를 만들었어요. 디시클로스, 와시클로스 뭐 그런 거 제가 이렇게 면사로 된 한 볼짜리 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써보고 싶은 것들 어디서 눈에 보이면 하나씩 좀 굵지 않은 걸로 사놓긴 하는데 이것 또한 그냥 100% 면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어요. 이게 원래는 커지면 커질수록 베이비 블랭킷이 되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셀프 스트랩핑은 아니고 그레디언트 약간 아크릴릭 그런 실로 뭐 조앤이나 마이클스 가면 여기는 그런 실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쁜 아크릴릭 실로 그레디언트 된 걸로 그거 뜨면 되게 예뻐요. 예쁜데 저희가 보통 쓰는 실은 그런 게 마땅한 게 없기도 하고 이게 좀 와셔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입맛에 맞는 건 사실 잘 없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떠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패턴 자체가. 이 실은 제가 언젠가 다이소에 갔을 때 다이소에서 실들 많이 사시는데 여기도 실이 가끔 보이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사고 싶은 실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 실이 뭐냐 하면 요런 실입니다. 뭐 일본 옷이 그랬겠죠. 그래서 리사이클 커튼 연이라고 되어 있고 100% 커튼, 100% 면이었어요. 레커멘드 하는 바늘 사이즈는 3.5에서 4.5 이러는데 저는 3.5를 떴고요. 약간 톡톡한 질감이기도 하고 3.5로 뜨면은 조금 뭐 블락이랑 이런 건 안 했으니까 지금 뜨면서 약간 오나 3.75 정도로 떠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3.75 바늘이 다른 데 있어서 제가 그냥 보이는 3.5로 떴고요. 이게 24g이어서 요 실이 50g짜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6g 정도 제가 재보니까 남아서 하나를 더 뜨면 되겠네 하고 시작만 지금 했습니다. 이게 리핏이 있어서 처음 부분에서 한 6단까지는 패턴대로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7, 8, 9만 그 3로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뜨면 돼요. 가운데는 서클이라서 근데 약간 페일한 블루 색깔이어서 그냥 와시클로스로 뭘 쓰나요? 좀 부엌에서 그냥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일단 처음에는 약간 그 흡입력? 뭐라고 하죠? 빨아들이는 약간 그런 게 부족할 수도 있는데 계속 빨아서 쓰면 이게 되게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죠? 슈거 앤 크림이라고 하는 약간 월스티드 웨이 두꺼운 거 마이클이나 조언에 가면은 한 1불 50 정도? 1불 얼마? 1불 2호? 뭐 1불 뭐 그 정도에 살 수 있어요. 한 볼을. 두 개는 못 듭니다. 그걸 와시클로스. 근데 두껍거든요. 제가 아직도 되게 많이 있어요. 쓰지 않은 것들이. 근데 그걸 이제 쓰다가
그때는 뜨개를 잘 몰랐을 때 그걸 많이 사다가 그런 걸 뜨고 선물도 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좀 얇은 거라서 금방 마를 것 같고 그냥 쓰고 이렇게 놔둬도 잘 마를 것 같고 그래서 좀 얇은 걸로 디시컬러스를 만들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만들었고, 또 이게 딱 한 벌밖에 없는데 2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메릿이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지금 요만큼, 두 번째 것도 요만큼 떴습니다. 이게 저의 F4예요. 이게 어젯밤에 제가 만든 거고요. 립만 많습니다. 립을 여러 개를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첫 번째 립은 제가 이제 줄라이 싹을 아직 디자인 안 했다 그랬죠. 줄라이 싹만 디자인 안 했나요? 말치 싹도 아직 디자인 안 했고요. 제 목표는 8월과 9월에 이제 모든 디자인 패턴을 다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야 제가 테스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도 맡길 수 있고, 뭐라고 하죠, 그걸? 텍 에디트라고 하죠. 맡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호기 좋게 지금 1월달부터 쭉 만들기만 하고 라이팅을 제대로 안 해놔서 패턴 자체는 있는데 이걸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인해서 8월, 9월에 제가 12월달 거는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11월까지만 디자인을 하면 돼서 지금 올해 이번 달에는 3월 빼먹은 거 7월 끝내고 8월 끝내고 9월 달엔 9, 10, 11 그렇게 3개를 미친듯이 말을 뱉어놨으니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실은 해치오그 파이버의 실이고요. 이게 아마 BFL 싹이든지 아무튼 해치오그 싹의 싹은 아닙니다. 싹은 90% 올 10% 나일론 해가지고 달라요. 이거는 조금 더 비피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자기 안 쓰는 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파는 그런 이벤트 때 이 실을 샀었죠. 너무 예뻐요. 이건 해지오그의 birthday 케이크라는 색깔이고요. 제가 줄라이를 픽한 이유는 제 생일이 줄라이에 있어서 이 똑같은 실로 예전에 양말을 뜬 게 있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너무 예뻐서 만들어 놓고 신진 않았던 양말인데요. 이렇게 생겼고 이게 뜨면은 약간 이런 컬러가 나옵니다. 이거는 펄 멍키, 노 펄 멍키인 것 같아요. 원래 쿠키 A 디자인의 멍키 싹이 유명했거든요. 저는 좀 오래전부터 이게 오래전의 패턴이라 옛날 사람이라서 쿠키 A 패턴님의 패턴이 니리.com이라는 데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쿠키 A님의 패턴을 양말 패턴을 뜨셨어요. 근데 이게 멍키라는 패턴인데 거기서 펄 하는 부분을 다 뺀 그런 양말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떴었는데 제가 줄라이 싹은 지금 아직 블락을 안 해서 쪼글쪼글하지만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같은 색이어도 이거는 블루가 참 많죠. 이 옛날 거에는 블루가 그닥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골드도 많고 블루도 많고 해서 색깔이 같은 색깔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얘는 확실히 요런 컬러가 이쪽에는 없고요. 진한 블루하고 골드 컬러가 확실히 더, 여기는 골드가 별로 안 보이네요. 이런데 살짝 보이는 거 빼고는. 그래서 같은 실인데 다른 느낌. 이거는 컨트리스트 컬러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하나로 보기에는 얘가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꽤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이 있는 요거 하나를 끝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말 요만큼 시작해서 제 목표는 내일까지 요거를 완성하는 거. 토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3월 양말을 디자인하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시작을 한 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이거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매직 낫으로 만든 실. 이거는 앞으로도 양말을 뜨면서 자투라기 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라서 이걸로 뭘 뜰까 하다가 제가 몇 달 전에 삼각쇼를 하나 뜨고 싶어요. 막 이래가지고 삼각쇼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커지면서 별로 예쁘다는 느낌이 안 들고 내가 이걸 과연 쓸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 풀고 블랭킷을 떴으면 좋겠는데 뭘 뜰까 하고는 글쎄요, 여러 번을 풀렀다 떴다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정착한 게 요겁니다. 짜자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좀 접어놔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다음에 무슨 컬러가 나올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숨겨져 있어서 잘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뜨고 있는데 마음에 듭니다. 예쁘지 않나요? 이것만 뜨고 싶은 거예요. 이건 리넨 스티치고요. 그냥 이거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한 몇 번을 풀렀지? 한 3번 정도는 다시 풀려고 한 것 같아요. 하고는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여러 다른 분들이 다 다르게 서클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레니처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도 해봤다가 저걸로도 해봤다가 그랬는데 이 사각이 왜 이렇게 반듯이 안 나오는지 너무 미스터리인 거예요. 지금은 사각이 정확하게 사각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뭘 잘못했나, 코스 다 맞고 제대로 끝나고 코너가 나오는데 왜 그러지 하다가 알게 된 게 이 경우에 제가 그레니도 떴지만 그레니 스퀘어는 그닥 그렇게 표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촘촘한 스티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뜨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시작점에 오면 뒤집어서 반대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뜨다 보니까 사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우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코지 메모리 블랭킷처럼 앞으로 계속 그냥 뜨면서 크기를 정하지 않고 계속 뜨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않았던 윕 2가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윕은 크리스마스 인 줄라이 스웨터 안 끝냈어요 아직, 그죠? 줄라이 아닌데 이걸 이번 주에는 올린해서 떴고요. 아직 위비는 안 했지만 구겨졌군요. 위비는 안 했지만 스웨터 자체는 완성을 했어요. 자체는 완성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아직.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스웨터에는 이렇게 두 줄이, 이쪽에도 두 줄, 이쪽에도 두 줄이 있습니다. 이 줄에 코바늘로 쉘 스티치를 떠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일단은 뜨개 파트는 다 하고 블락도 다 하고 아직 오늘 아침까지 말렸기 때문에 아직 위빙을 안 했는데 문제는 제가 실이 떨어졌어요. 실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뜨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실은 단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니 한 곳이 딱 있었어요. 딱 한 곳.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면 코바늘로 쉘 스티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F4로 제가 입고 나타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서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이제 트라이 오늘 해봤는데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고 기다려 볼까, 실이 오면은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이걸 그렇게 길게 입고 싶은 생각도 없고 좀 짧게 입고 다만 팔이 좀 이 부분이 벙벙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생각보다 팔도 좀 긴가? 조금, 그러니까 좀 짧은 편은 아니다. 블락을 하니까 확실히 더 그로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스타킹내시고 뜨는 건 어렵지 않고요. 이런 앞에 단추구멍 부분은 앞에 그냥 같이 통짜로 뜨게 돼 있어서 뭐 코 잡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이 넥 부분만 픽업을 해서 넥을 뜨면 되는 거고, 글쎄요. 다시 뜰래? 아니요. 안 뜰 것 같아요. 그냥 그닥 그렇게 이 디자인에 대한 애착은 뜨다 보니 없어졌고요. 글쎄 저는 이 디자이너의 스웨터는 처음 떠보는데 글쎄 그냥 모델이 입고 있는 건 괜찮은데 좀 다이어그램 같이 뭔가 있어서 정확히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저한테 익숙한 디자이너들은 제가 좀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팔 부분이 생각보다 여기가 팔통이 넓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게이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암 세퍼레이션이 생각보다 낮더라. 게이지가 내가 너무 컸나 하고 여러 번을 다시 재봤는데 저랑 게이지가 딱 맞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도 사실은 사진을 보고 내 거를 보면서 단추구멍이 몇 개고 이게 몇 코마다 단추구멍을 내고 하는 거를 봐도 내 거 제가 만든 게 훨씬 더 짧아요. 다른 그 모델이 입은 것보다. 그래서 단추구멍 수도 똑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막 바지 안에 넣어서 입었거든요. 그 메인 페이지에 보면 단추구멍도 똑같은 수로 했는데 저는 바지 안에 넣어 입을 수가 없어요. 크랍은 아니지만 짧은 편이어서 그렇게 입을 수는 없는데, 어차피 길게 뜰 것도 아닌데 이런 단추구멍이 미리 나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계산을 확 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리어하게 뜨신다고 하면 나는 정말 뭐 전체 길이가 딱 이 정도면 좋겠어. 아니면 여기서 세퍼레이션은 딱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암 세퍼레이션에서 바디 허리까지 닿는 부분의 바디 길이를 딱 얼만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단추구멍을 어디에 내야 될지, 이거는 단추구멍을 같이 뜨는 거라서 그걸 알아야지 돼요. 이게 만약에 나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떴는데 뭐 리빙을 빨리 하고 싶어. 그런데 단추구멍이 애매하게 빠지면 결과적으로는 다 떠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프리플랜 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비기너 프렌들리라고 보기에는 패턴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그냥 뜨라는 대로 뜨면은 비기너도 뜰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길이와 그걸 맞추려면, 이걸 조금 더 길게 뜨려면 단추구멍의 간격이 조금 더 넓어야 되고, 이것도 사실은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실이 모자람을 알고 대강 대처한 게, 단추구멍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단추구멍을 여기에 있습니다. 단추구멍을 내고, 이것도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단추구멍의 간격이 여기서 여기의 간격이 다른 거보다 조금 짧아요. 근데 그만큼 뜰 실도 없었고 더 길게 하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밑에 있는 단추이기 때문에, 단추구멍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크게 여기는 간격이 다른 건 다 이만큼씩인데 여기는 이렇게 짧네 뭐 이런 느낌으로 짧게 만든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단추구멍이랑 여기 단추구멍, 이거는 이 정도의 차이라면 여기서 여기의 간격은, 이건 좀 더 내려가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좀 짧긴 한데 그닥 그렇게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미리 계산을 했었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실이 넉넉히 있었어야 했고, 분명히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었죠. 그래서 이걸 너무 더 내려서 하면 이 부분이 너무 우습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한두 단 정도 길면 좋겠지만 단추구멍 내고, 근데 그닥 불편할 것 같지 않아서 여기도 이 정도의 길이 위에 단추구멍이 있는 것처럼
위에 부분도 단추구멍이 여기에 있어서 거의 여기 구멍 간의 간격하고 바운드 오프하고 여기 구멍이랑 바운드 오프는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는데, 이제 이 옷을 뜨시는데 나는 정말 이거를 짧게 하고 싶어. 그러면 패턴처럼 7개가 아니라 6개를 한다.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를 뜨고 리빙을 시작하겠다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길이가 내가 원하는 길이인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뜨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그냥 그린으로 보이지만 사실 안에 검은색으로 그 트위드 빛이 좀 있습니다만, 어떤 건 좀 비저블하고 어떤 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기엔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심플한 스타일의 스웨터이기 때문에 그 크로셰 쉘 스티치가 더함으로 해서 아주 데코레이티브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글쎄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 수 있을지, 얼마나 실이 빨리 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만 아무튼 뜨는 부분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위빙을 보통은 하고 블락을 하는 편인데, 보통은 혹시라도 뭐 풀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팔도 여기 조금 남은 부분을 다 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자,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가 저희 밉이고요. 어머니가 이런 토이를 물고 다 이렇게 왔어요. 놀자고. 그러면 이제 일상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뜨개긴 조금이고 일상 얘기만 맞나요? 일상 얘기를 하면, 요즘에 예전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밀프렙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밀프렙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프렙을 뭐 이렇게 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사다가 다 이렇게 안에 뭐 양념까지 다 해가지고 그릇에 냄비 같은 데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데, 온라인에 사실 많고, 그거는 퀄리티를 조금 가늠하기가, 그리고 생각보다 저 같은 주부는 그런 걸 보면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비싼데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저는 한국 음식을 주로 먹는 편이긴 한데, 한국 밀프렙 같은 거는 없고 다 미국식의 밀프렙이라서 뭐 입맛에 맞아야 되는 것도 또 한 가지 이유기도 하고요.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밀프렙.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보리라 하고 마음만 계속 먹고 있다가 밀프렙도 일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날 그냥 당일치기로 그때그때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해먹고 막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어떤 한 분이 미국식 밀프렙인데 약간 샐러드 위주로 밀프렙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사실 샐러드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건 한번 할 때 막 준비를 하려면 일이 되게 씻고 막 자르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채소는 또 빠는 게 아니라 어떤 채소는 또 이렇게 조리를 좀 해두는 것도 좋고, 뭐 치피라든가 아니면 콩류 이런 건 미리 한번 삶아야 되고, 또 어떤 베지터블은 생으로도 먹지만 또 익혀서도 먹을 때 맛있는 것들도 있고, 뭐 호박 같은 것도 익혀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재료를 준비를 해놓는 게 사실은 일이죠. 그래서 샐러드를 하려면 그걸 다 삶고 한 번 먹는데 그러고 끝나? 그게 너무 일이라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당근, 뭐 오이, 피망, 뭐 양상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샐러드를 만드는데, 샐러드를 좀 잘 먹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샐러드 밀프렙 같은 거를 제가 요즘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32온즈 메이슨자, 미국엔 메이슨자 되게 많이 쓰거든요. 컵으로도 메이슨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32온즈짜리 메이슨자를 에다가 맨 밑에는 그 샐러드 드레싱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야채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소킹하고 뭐 금방 웰티드하는 시드는 뭐 그런 것들은 좀 위쪽에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챙챙이 쌓는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째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너무 편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볼 때는 30인치 너무 큰데? 근데 막상 그릇에 비우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하고요. 거기에 이제 보통 야채 같은 거, 뭐 익힌 야채도 넣고, 안 익힌 야채도 넣고, 어떤 때는 그 조그만 감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삶아서, 잘라서 넣고, 뭐 새우라든지, 아니면은 연어라든지, 뭐, 튜나라든지, 참치라든지, 아니면 뭐 스테이크나 뭐 고기 같은 것들도 위에 이렇게 좀 넣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때 파스타도 넣고,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야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틴도 있고, 칡피, 그러니까 피나 칡피, 아니면은, 핀토빈이나 뭐 블랙빈 이런 거 삶아서 넣어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약간 스피니치나 파스타 이런 것도 좀 삶아서 넣으면은 탄수화물도 좀 보충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만들 때 이제 일이 많죠. 미리 막 이렇게 삶아 놓고 미리 굽고 막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제가 보는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보는 이렇게 큰 베이킹 팬에 이쪽에는 고기, 이쪽에는 무슨 삶은 야채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뭐 소스 같은 거나 소금이나 뭐 이런 걸 간을 해서 이렇게 구워서 꺼낸 다음에 그것들을 병에 담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생야채랑 구운 거랑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그거를 막 엄청 많이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야채이기 때문에 제가 메이슨 병을 사러 갔을 때 그게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12개? 이렇게 병을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왔는데 12개를 만드는 것도 자리 차지를 많이 하지만 일단 야채를 사면 일단 조리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을 건 씻어서 통에 넣어놓고 뭐 구울 건 구워서 통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싹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서 냉장고 그냥 통째로 그 한 칸 정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막 12개를 다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보통 한 6개 정도? 대여섯 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만들고, 지금도 아마 하나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쯤 그걸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걸 매일매일 먹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세 식구가 매일매일 점심때 먹는다면 뭐 6개 만들어도 이틀이면 없잖아요. 근데 오늘같이 아이가 나가서 친구 만나면 나가서 먹을 거고, 저는 점심 대강 먹으면 될 것 같으니까 저 샐러드는 남편 주면 되고, 그러면 제가 할 일이 하나 좀 줄어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 그거 너무 인조해하고 있고, 여러분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만들 때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지만 되게 든든합니다. 반찬 만들어 놓는 거지. 반찬 만들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반찬을 잘 안 먹어서 그런 걸 잘 안 하게 돼요. 남자이기도 하고. 그냥 한 그릇 음식 위주로 저도 주로 만들고 사이드 디시 몇 개 정도 그때그때 만드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샐러드를 먹으니까 일단은 건강한 거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대강 때우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강아지가 저기서 토이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주리 서머니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가지 않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연락은 했죠. 목요일날 이제 금요일 스케줄을 전화를 했는데 이제 릴리브드 됐다, 다음 때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그냥 그 주를 비워놨죠. 약속 같은 거 잡으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비워놨지만 좀 홀가분하게 지나갔다. 주리 얘기는 지난주에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날 며칠 전에 뮤얼우드 내셔널 모뉴먼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밀밸리.
마린 카운티에, 저희가 사는 소노마 카운티보다 바로 밑에 샌프란하고 소노마 카운티 사이의 마린 카운티인데, 그 마린 카운티의 산 꼭대기에 이런 뮤어드라고 레드우드 트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내셔널 머뉴먼트가 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면서 한 2번 정도 가봤고요. 정말 오랜만에 가보는 거고, 한 번은 아이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2번을 갔었고, 언제 한번 가야지 그랬는데 그게 참 쉽게 그렇게 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방학 때 한번 가야지 하고 있다가, 예전에는 물론 파킹이 굉장히 리미티드 하거든요. 입장료도 있고요. 입장료는 사람마다 다 내는 거고, 그 다음에 파킹은 이 예약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30분 단위로 예약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황금 시간대는 빨리 솔드아웃이 되고, 오후 시간대는 항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놓고,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그렇게 셋이서 다녀왔습니다. 얘 친구를 이제 픽업을 해서 가는 거여서 좀 일찌감치 나갔어야 됐고, 좀 적당한 시간. 이게 너무 일찍 가면 그 트래픽이 있고, 또 좀 너무 늦게 가면은 또 올 때 트래픽이 있고, 그래서 트래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렇게 애중간하게 중간대에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올 때는 조금 차가 막히긴 했는데. 그래서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가기도 했고,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그냥 레드우드 트리 보는 거고, 하이킹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냥 메인으로 플랫한 에어리아를 가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거기서 빠져서 트레킹 코스로 가면은, 하이킹 코스를 가면 2-3시간 정도는 걸리고, 이게 이렇게 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얼마나 걸을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밑에만 한 2바퀴 정도 돈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그날, 이거, 뭐, 물 챙기고 뭐 그런 거 하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 나오면서 알게 된 게 제가 뜨개를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저 그런 일도 참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네이처를 인조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고는 가서 걸어 다니면서, 보통 이제 하이킹을 간다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종착지고 뭐 그래요. 그쵸? 그리고 하이킹 하는데 힘들다, 뭐 저기 새가 보이네 막 이러면서 어딘가를 막 가는데 목적을 뒀다면, 요번에는 좀 슬렁슬렁 많이 앉아서 그냥 그 분위기를 약간 인조이 했다. 거기에 막 이렇게 개울도 있고 나무도 이렇게 막, 여기 앞에 영상을 넣어놓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한 번에 벤치에 그냥 앉아가지고 새소리도 듣고 사람들 소리도 듣고 그냥 풀냄새 맡고 하늘 쳐다보고 바람 느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브릿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짧은 브릿지가, 그 브릿지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물 흐르는 거 보고 그랬는데 너무나 힐링이 되는 거예요. 뜨개를 가져갔으면 분명히 뜨개 한다고 또 앉아서 뜨개에 올인하고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고, 전화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는 다 제껴두고 그냥 자연과 물화일체가 되면서 그 바람과 그 공기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좋다, 예쁘다, 막 아름답다, 정말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야 막 약간 쌀쌀하긴 했습니다만, 또 햇빛에 나가면 그게 몸이 녹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날씨도 너무 퍼펙트하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들어맞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갔다가 집에 왔는데, 이게 힐링이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반짝하는 그런 느낌? 아무런 뭔가에 쫓기지 않고 뭔가 해야 된다는 느낌도 없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뭔가를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힐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뭔가 에너지가 약간 충전된 느낌? 그래서 기분도 좋고 하루 일상이 즐겁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냥 내가
할 게 좀 많고 가서 이런 거 하면 좋겠네, 가서 뭐 맛있는 거 해 먹으면 좋겠네, 뭐 가서 뜨개를 이만큼 하면 좋겠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운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다녀온 그 사진이나 영상 짧게 찍은 것들 영상 뒤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어제 저녁에 원더랜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기에 탕웨이라는 배우가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저희 남편이 원더랜드라는 영화 들어본 적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이제 영화를 이런 영화가 있는데 자기는 왜 몰랐지? 그러면서 마치 소문 듣다. 그래서 보니까 유명한 배우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영화 보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근데 거실에 앉아서 뜨개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막 어제 그로서리 걸님 유튜버 나와서 그거를 막 들으면서 뜨개를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한 중간 정도부터 제대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화면만으로 봤을 때도 좀 황당한 것 같고 이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화가 딱 보고 직관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는 영화면 좋겠는데, 어떤 영화들은 좀 딥하게 들어가 봐야 그게 이해가 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최근에 또 뭘 봤더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 내용을 다 알기가 어렵더라. 약간 그런 것들이 요즘에 좀 많아서. 근데 이거는 이제 가상현실이 아니라 가상기억. 죽은 다음에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떤 가상의 어떤 곳이 존재하고, 거기서 그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어떤 그런 원더랜드 제목을 잘 지었고, 저는 약간 그 음악이 좀 굉장히 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영화 음악이란 느낌보다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어떤 제가 느낌을 받은 게 있었어요. 약간 게임 느낌도 나고, 음악이 아무튼 좀 이질적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다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라 그런 것 같아서, 도대체 이게 뭐지? 약간 인게이지가 안 돼서, 나는 안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딴 걸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약간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중간부터 좀 봤는데, 여러분이 그 김초엽 작가의 그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단편 소설을 혹시 읽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판타지적인 사이파이 소설들의 모음이죠. 근데 그 소설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관내분실이라는 소설이었어요. 그 많은 단편들을 읽어보면 정말 이해가 가는 것도 있지만 영화로서 다 가능한 어떤 소재들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관내분실이라는 소설도 보면 이제 그 도서관에 가면 그 죽은 사람의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내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내가 엄마가 생각이 나거나 그럴 때 그 도서관에 가서 그런 걸 이제 우리 엄마의 기억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리코딩을 해놓은 어떤 과거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엄마랑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그게 가능할까 1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가 2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냈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게 힐링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살아있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내가 엄마가 거기 있는 것처럼, 롱 디스턴스에 있는 것처럼 엄마랑 얘기를 하고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 또 거기서 의견이 나오고. 약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뭘까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읽은 소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억도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 죽은 사람도. 그치만 산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왜 지금 뭐 밖에 나와 있어? 아니면 뭐 밥은 먹었어? 아니면 뭐 일은 잘 돼가? 그러니까 소통 자체가 가능해요. 근데 저는 계속 이해할 수 없던 게, 그게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계속 소통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고 저런 케이스가 있고 또 저런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죽었는데 내 딸이 아직 어리고 살아있을 때 막 그런 소통하는 거. 그 엄마가 탕웨이로 나오는 그 분이 딸이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딸을 스포까지는 아니에요. 스포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내용이지만 엄마가 그러니까 손녀를, 자기 딸을 데리고 있는데 엄마랑 그 꼬맹이랑 엄마랑 저 세상에는 엄마랑 매일 몇 번씩 통화를 해요. 근데 엄마는 늘 멀리 있고 이 아이는 엄마는 왜 집에 오지 않는 걸까를 의문을 합니다. 그런 걸 계속 해요. 그리고 이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파. 딸을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 우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담대해요, 다들.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어머니는 가장 이모셔널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나 정말 이 딸이랑 통화를 하는 것 자체도 조금 마음이 아프신 것 같고, 어차피 얘는 돌아오지 않을 아이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내 세대를 대변하는 느낌? 근데 이 엄마는 딸한테 하는 게 너무, 내가 죽었는데 딸이 저렇게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어요. 근데도 감정을 어쩜 저렇게 잘 컨트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립다고 해도 무브온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 그렇게 되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내 일상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말 든든한 그런 상대이긴 해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 박보검 씨하고 수지, 그 둘의 캐릭터가 그걸 정말 극렬히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고, 많은 부분에서 아무튼 좀 희한한, 있을 법도 한 미래에는 가능은 한, 근데 가능하다고 할 수 있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되게 인터레스팅한 그런 영화였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노트를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지금 올림픽 기간이라서 여러분들 막 한국 올림픽 몇 개다 막 이런 거 논란도 있었고 뭐 그런 거 보고 계실 텐데, 저도 한 번씩 이미 막 결론 다 난 것들 그냥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미라기보다는 또 약간 그런 짜릿한 어떤 배드민턴 같은 것도 보면서 약간 짜릿한 그런 느낌도 받고, 탁구도 보면서 그렇고, 사격이나 양궁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짜릿한 느낌을 다 본 건 아니고요. 뭐 좀 약간 아슬아슬한 것들도 좀 보면서 그렇게 있긴 한데, 역시 올림픽이 세계의 축제라고는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올림픽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한국 방송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 다른 방송들을 잘 안 해서 제가 즐겨보는 꼬꼬무 같은 방송들도 지금 계속 결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TV를 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진짜 나이 들면서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안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요 뒤에 제가 뮤어워드 다녀온 거 영상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보시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또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 Place where we can go and be alone. So come away with me, nobody has to know where we gonna go. I was just calling to see if you're free to run away with me, to run away with me. Don't tell your friends, we'll let them know we're safe later on. The road's calling, sun on our skin, sleeping under stars when it's gone. I was just calling to see if you're free to run away with